안녕하세요. 행복한 습관 TV 여러분. 홍영길 박사입니다.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어요. 혹시 요즘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어제 만난 사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거나 평소보다 걸음이 느려진 것 같다고 느끼거나 아니면 음식 냄새를 예전만큼 잘 맡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요? 아,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하지만 잠깐, 정말 단순히 나이 때문일까요? 제가 지난 20년 동안 시니어 건강을 연구하고 상담하면서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어요. 60대 이후에 나타나는 기억력 저하, 판단력 저하, 보행 속도 변화, 그리고 후각 감퇴 같은 증상들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뇌가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연구를 보면 60세 이상에서 경도인지 장애의 유병률이 6.7%에서 25.2%까지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변화를 보이는 분들 중 40%에서 60%는 이미 뇌에 알츠하이머와 관련된 병리적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4가지 핵심 신호들을 미리 알고 대비한다면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새로운 학습 능력과 최근 기억에 문제가 생기는 신호. 두 번째는 의사결정과 멀티태스킹이 어려워지는 신호. 세 번째는 걸음걸이의 변화. 그리고 네 번째는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후각의 변화입니다. 특히 오늘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는 매일 15분만 투자하면 되는 실용적인 뇌 건강 루틴도 함께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이 루틴은 핀란드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에서 실제로 인지 저하를 늦추는 효과가 입증된 방법들이거든요. 그럼 먼저 구독과 좋아요, 공유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뇌 건강을 지키는 이 소중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지금부터 첫 번째 신호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게요. 나이가 들면서 뭐였지? 라고 하는 횟수가 늘어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구분을 해야 해요. 어떤 종류의 기억 문제인지에 따라서 단순한 노화인지 아니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신호인지가 결정되거든요. 먼저 정상적인 노화에서 나타나는 기억 변화부터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어디에 안경을 뒀더라 하면서 찾다가 결국 찾는다거나 그 배우 이름이 뭐였지? 하다가 나중에 갑자기 생각나는 것들이요. 이런 건 정말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에요. 하지만 주의해야 할 기억 문제는 좀 달라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새로운 정보를 학습하고 기억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실제 상담했던 67세 박모 씨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박 씨는 평소에 독서를 즐기시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책을 읽어도 내용이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어제 읽은 내용을 오늘 물어보면 거의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같은 질문을 30분 간격으로 반복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72세 김모 씨인데요. 이분은 병원 약속을 잡아놓고 계속 까먹으셔서 가족들이 매번 확인해 드려야 했어요. 그런데 20년 전 일이나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는 생생하게 기억하세요. 바로 이런 패턴이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신호예요. 이런 변화가 왜 위험한 신호인지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뇌에서 새로운 기억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 바로 해마라는 영역인데요. 알츠하이머병이나 다른 치매 질환들이 바로 이 해마 부분을 가장 먼저 공격하거든요. 국제적인 의학 연구들을 보면 이런 새로운 학습 능력의 저하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변화가 아니에요. 경도인지 장애나 초기 치매의 가장 중요한 신호 중 하나거든요. 실제로 미국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이런 증상을 보이는 분들 중에서 매년 10%에서 15%가 치매로 진행한다고 보고되고 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주의해야 하는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첫째, 같은 이야기를 짧은 시간 내에 반복해서 하는 경우에요. 특히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같은 질문이나 같은 이야기를 반복한다면 단기 기억에 문제가 생긴 신호일 수 있어요. 둘째, 최근에 있었던 중요한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어제 누구를 만났는지,
어제 뭘 먹었는지, 어제 어디를 갔는지 이런 것들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주의가 필요해요. 셋째, 새로운 정보를 배우는 게 예전보다 훨씬 어려워진 경우예요. 예를 들어 새로운 사람의 이름이나 전화번호를 외우는 것, 새로운 길을 외우는 것, 새로운 기기 사용법을 익히는 것이 예전보다 현저히 어려워졌다면 이것도 신호가 될 수 있어요. 넷째, 시간이나 날짜에 대한 감각이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무슨 요일인지, 계절이 언제인지 이런 기본적인 시간 정보를 자주 헷갈린다면 주의해야 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런 기억 문제가 있으면서 동시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기 시작한다면 이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라 전문의와 상담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 요리하다가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까먹어서 위험한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거나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몰라서 중복으로 복용하게 된다거나 은행 업무나 금전 관리에서 실수가 잦아진다면 이런 경우들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원래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연구 결과를 보면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한 관리를 받으면 진행을 상당히 늦출 수 있다는 게 밝혀졌거든요. 특히 주목할 만한 연구가 하나 있어요. 핀란드에서 진행된 핑거 연구라고 하는데요. 경도인 지장의 초기 단계에서 운동, 영양관리, 인지훈련, 사회활동을 복합적으로 적용했더니 인지기능 저하가 30% 이상 늦춰졌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신호들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오히려 빨리 발견해서 적극적으로 관리하면 충분히 예방하고 지연시킬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인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신호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로 주의해서 봐야 할 신호는 바로 처리 속도와 집행 기능의 저하예요. 집행 기능이라고 하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계획을 세우고 의사결정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하는 능력을 말해요. 이런 능력들이 떨어지면 일상생활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제가 상담했던 69세 이모 씨 사례입니다. 이분은 평소에 요리를 정말 잘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음식을 하면서 전화를 받으면 요리에 집중을 못 하시는 거예요. 전화 통화를 하다 보면 국물이 넘치거나 음식이 타는 일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예전에는 요리하면서 TV도 보고 전화도 받고 다 할 수 있었는데 갑자기 한 번에 하나씩만 할 수 있게 된 거죠. 또 다른 사례로는 74세 최모 씨인데요. 이분은 평생 가계부를 꼼꼼히 적으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계산이 복잡해지면 머릿속이 하얘진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병원비, 약가, 생활비를 한꺼번에 정리하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런 변화들이 왜 중요한 신호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뇌의 전두엽이라는 부분이 바로 이런 집행 기능을 담당하는데요. 이 부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단순히 기억력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판단력, 계획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전체가 떨어지게 돼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런 집행 기능의 저하는 기억력 저하와는 다른 경로로 치매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해요. 특히 혈관성 치매나 전두축두엽 치매 같은 경우에는 기억력보다 이런 집행 기능 문제가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들을 주의해서 봐야 하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째, 멀티태스킹이 어려워지는 경우예요. 예전에는 쉽게 할 수 있었던 두세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게 갑자기 어려워진다면 주의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 TV 보면서 뜨개질하기, 음악 들으면서 설거지하기, 이런 단순한 것들도 어려워질 수 있어요. 둘째, 복잡한 지시사항을 따르기 어려워지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약의 복용법이 복잡하거나 병원에서 주는 여러 가지 주의사항들을 한꺼번에 기억하고 실행하는 게 어려워진다면 이것도 신호가 될 수 있어요. 셋째,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어려워지는 경우예요. 해야 할 일이 여러 개 있을 때 어떤 것부터 해야 할지 판단하는 게 예전보다 훨씬 어려워졌다면 주의해야 해요. 넷째,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게 어려워지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 다니던 길이 공사 중이라서 다른 길로 가야 하는 상황, 또는 평소 이용하던 가게가 문을 닫아서 다른 곳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 어려워질 수 있어요.
다섯째, 시간 관리가 어려워지는 경우예요. 일정을 계획하고 시간에 맞춰 행동하는 게 예전보다 어려워졌다면 이것도 집행기능 저하의 신호일 수 있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이런 변화들이 서서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확 달라지는 게 아니라 몇 달에 걸쳐서 조금씩 어려워지기 때문에 본인도 가족도 쉽게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족들의 관찰이 정말 중요해요.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거나 예전에 쉽게 하던 일을 어려워한다면 한 번쯤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연구 데이터를 좀 더 말씀드리면 정상적인 노화 과정에서도 처리 속도는 조금씩 느려져요. 하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현저하게 느려지거나 복잡한 인지 작업을 아예 피하려고 한다면 이건 정상 범위를 벗어난 것일 수 있어요. 특히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가 있어요. 집행기능 저하는 나중에 보행 속도 감소와도 연관이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뇌에서 복잡한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지면 걷기 같은 자동화된 동작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신호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신호는 많은 분들이 단순히 관절 문제나 근력 약화로만 생각하시는 보행 변화예요. 하지만 최근 연구들을 보면 걸음걸이의 변화가 뇌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어요. 제가 실제로 만난 71세 정모 씨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평소에 산책을 좋아하셔서 매일 30분씩은 꼭 걸으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가족들이 보니까 예전보다 걸음이 확실히 느려진 거예요.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몇 달이 지나니까 균형을 잃고 휘청거리는 일이 자주 생기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이분이 걷기 시작할 때 망설이는 시간이 길어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가자 하면 바로 걸음을 떼셨는데 이제는 한참 생각하다가 조심스럽게 첫 걸음을 내디드시더라고요. 또 다른 사례인 68세 박모 씨는 평소보다 보폭이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예전에는 큰 걸음으로 씩씩하게 걸으셨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종종 걸음으로 걷게 되었고 특히 방향을 바꿀 때나 장애물을 피할 때 굉장히 불안정해 보이더라고요. 이런 보행 변화가 왜 뇌 건강의 신호인지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걷기라는 동작이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뇌의 여러 영역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하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에요. 우선 뇌에서 걷기 계획을 세워야 하고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감각 정보를 처리해야 하며 근육에 정확한 신호를 보내야 하거든요. 그래서 뇌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보행에도 영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특히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가 있어요. 미국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보행 속도가 현저히 감소한 분들이 향후 치매에 걸릴 위험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2배 이상 높다고 나와 있어요. 또한 인지 기능과 보행 기능이 동시에 저하되는 경우에는 치매 위험이 더욱 증가한다고 보고되고 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보행 변화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째, 보행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는 경우예요. 간단한 측정 방법이 있어요. 평소 걸음으로 4m를 걷는데 걸리는 시간을 재어보세요. 건강한 노인의 경우 대략 4-5초 정도 걸리는데 만약 6초 이상 걸린다면 주의가 필요해요. 둘째, 걸음의 리듬이 불규칙해지는 경우입니다. 예전에는 일정한 속도로 걸었는데 이제는 빨라졌다 느려졌다 하는 변화가 심하거나 걸음 간격이 들쭉날쭉해진다면 이것도 신호가 될 수 있어요. 셋째, 보폭이 현저히 줄어드는 경우예요. 예전보다 확실히 보폭이 작아졌거나 발을 바닥에서 제대로 들어 올리지 못해서 끌면서 걷게 되는 경우를 주의해야 해요. 넷째, 방향 전환이나 멈추기가 어려워지는 경우입니다. 걷다가 갑자기 멈추거나 방향을 바꿀 때 불안정해지거나 여러 번 걸음을 디뎌야 안정적으로 멈출 수 있다면 주의가 필요해요. 다섯째, 이중과제 수행이 어려워지는 경우예요. 걸으면서 동시에 다른 일을 하는 게 어려워진다면 예를 들어 걸으면서 대화하기가 어렵거나 걸으면서 가방에서 물건을 꺼내는 게 어려워진다면 이것도 신호가 될 수 있어요. 이런 변화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정말 좋은 소식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적절한 운동과 관리를 통해서 보행 기능을 상당히 개선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특히 핀란드에서 진행된 핑거 연구에서는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주 150분 이상, 그리고 주 2회 이상의 근력 운동을 결합했을 때 인지 저하뿐만 아니라 보행 기능도 함께 개선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운동 방법을 말씀드리면 일주일에 최소 150분의 중등도 유산소 운동이 필요해요. 이걸 하루로 나누면 하루에 20-30분 정도 되죠. 빠른 걷기, 가벼운 조깅,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운동들이 좋아요. 그리고 주 2회 이상의 근력 운동도 꼭 필요해요.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들이 많아요. 스쿼트, 런지, 벽 푸시업, 탄력 밴드를 이용한 운동들이 대표적이죠. 특히 균형 감각을 기르는 운동도 중요해요. 한 발로 서기, 뒤꿈치와 발가락을 일직선으로 놓고 걷기 요가나 태극권 같은 운동들이 균형 감각 개선에 도움이 돼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특히 심장 질환이나 관절 문제가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그리고 운동 강도를 갑자기 높이지 말고 점진적으로 늘려가세요. 자, 이제 네 번째 신호로 넘어가 볼게요. 네 번째 신호는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후각의 변화예요. 냄새가 잘 안 맡아진다고 해서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최근 연구들을 보면 후각 저하가 인지 저하에 매우 중요한 조기 신호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어요. 제가 상담했던 65세 김모 씨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평소에 요리를 좋아하셔서 다양한 향신료를 사용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드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음식 냄새를 잘 구별하지 못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감기 기운인가 했는데 감기가 나은 후에도 계속 그런 상태가 지속되었어요. 특히 가스 냄새나 탄 냄새 같은 위험한 냄새도 잘 못 맡으시게 되어서 가족들이 걱정이 많았죠. 더 심각한 경우는 73세 이모 씨였어요. 이분은 평소에 향수를 즐겨 사용하시던 분이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향수 냄새를 전혀 느낄 수 없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몇 달 후에는 기억력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런 후각 저하가 왜 뇌 건강과 관련이 있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냄새를 맡는 후각 시스템은 뇌의 여러 중요한 부분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요. 특히 해마나 편도체 같은 기억과 감정을 담당하는 영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알츠하이머병이나 다른 치매 질환들이 진행될 때 후각을 담당하는 뇌 영역이 비교적 일찍 손상을 받게 돼요. 그래서 후각 저하가 기억력 저하보다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실제로 최근 발표된 연구를 보면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와 있어요. 반복적인 후각 검사에서 빠른 후각 기능 저하를 보인 분들이 향후 인지장애나 치매로 진행할 확률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3-4배 높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더욱 중요한 것은 후각 저하와 다른 인지 증상들이 함께 나타날 때 치매 위험이 훨씬 더 증가한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후각 저하와 기억력 저하가 동시에 나타나거나 후각 저하와 보행 속도 감소가 함께 나타나면 위험도가 더욱 높아진다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후각 변화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살펴볼게요. 첫째, 음식 냄새를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 커피와 차의 냄새를 구별하지 못한다거나 바나나와 사과의 냄새를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를 주의해야 해요. 특히 평소에 좋아하던 음식의 냄새를 인지하지 못한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둘째, 위험한 냄새를 감지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가스 냄새, 탄 냄새, 썩은 음식 냄새 같은 것들을 못 맡는다면 안전상의 문제도 있지만 후각 기능 저하의 중요한 신호이기도 해요. 셋째, 향수나 꽃 냄새 같은 좋은 냄새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예요. 평소에 즐겨 사용하던 향수나 좋아하던 꽃의 냄새를 느끼지 못한다면 후각 기능에 문제가 생긴 것일 수 있어요. 넷째, 냄새의 강도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매우 강한 냄새인데도 약하게 느끼거나 아예 못 느끼는 경우를 주의해야 해요. 다섯째, 냄새를 맡고 나서 그것이 무슨 냄새인지 알아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예요. 냄새는 맡을 수 있지만 그것이 무슨 냄새인지 판단하는 게 어려워졌다면 이것도 신호가 될 수 있어요. 이런 후각 변화를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첫 번째 방법은 일상적인 향신료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계피, 정향, 바닐라, 커피 원두, 레몬 껍질 같은 것들을 코 가까이 대고 냄새를 맡아보세요. 각각의 냄새를 구별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냄새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하는 냄새 테스트예요. 눈을 감고 여러 가지 냄새를 맡아보면서 그것이 무엇인지 맞춰보는 게임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사과, 오렌지, 양파, 마늘, 비누, 샴푸 같은 것들 말이에요. 세 번째는 일상생활에서 평소보다 냄새에 더 주의를 기울여 보는 거예요. 요리할 때, 꽃을 볼 때, 향수를 사용할 때 의식적으로 냄새를 맡아보고 예전과 비교해 보세요. 만약 이런 테스트에서 문제가 발견되거나 특히 다른 인지 증상들과 함께 나타난다면 전문의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아요. 신경과에서는 더 정확한 후각 검사를 받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후각 저하가 모두 치매와 관련된 것은 아니에요. 감기나 비염, 코막힘, 약물 부작용, 흡연 등으로도 일시적으로 후각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감기나 코 질환을 치료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후각 저하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후각 저하를 경험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코로나19로 인한 후각 저하는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되지만 만약 몇 개월이 지나도 회복되지 않는다면 전문의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겠어요. 또한 후각 저하를 예방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어요. 규칙적인 후각 훈련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매일 여러 가지 향을 의식적으로 맡아보는 훈련을 하면 후각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자,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 신호들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실용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매일 15분으로 시작하는 뇌 지키기 루틴을 소개해드릴게요. 이 루틴들은 모두 과학적 근거가 있는 방법들이에요. 먼저 아침 루틴부터 말씀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할 일은 5분간 가벼운 스트레칭이에요. 목, 어깨, 허리를 천천히 풀어주면서 몸을 깨워주세요. 이때 깊은 호흡도 함께 하시면 뇌에 산소 공급이 잘 되어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20분간 빠른 걷기를 해보세요. 빠른 걷기는 뇌의 혈류 공급을 증가시키고 뇌에서 기억과 학습에 도움이 되는 단백질들의 분비를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특히 해마 부분의 활성화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걷기를 할 때는 단순히 걷기만 하는 것보다 다양한 자극을 주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어 걸으면서 100부터 7씩 빼면서 계산하기, 걸으면서 알파벳 순서대로 동물 이름 생각해보기, 걸으면서 어제 있었던 일들을 시간 순서대로 기억해보기 같은 것들이요. 점심시간 전후에는 15분간 인지 훈련 시간을 가져보세요. 새로운 단어 5개씩 외워보기, 신문 기사 읽고 요약해보기, 숫자, 게임이나 퍼즐 풀기, 새로운 노래 가사 외워보기 같은 활동들이 좋아요. 특히 제가 추천하는 방법 중 하나는 오늘 일기 쓰기예요. 오늘 있었던 일들을 시간 순서대로 상세하게 적어보는 거예요. 누구를 만났는지, 뭘 먹었는지, 어떤 기분이었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까지 자세히 적어보세요. 이런 활동이 에피소드 기억 능력을 기르는데 매우 효과적이에요. 오후에는 사회적 활동을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해요. 가족이나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거나 이웃과 대화를 나누거나 동호회나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것들이요. 사회적 상호작용이 인지 기능 유지에 매우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아요.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고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고 적절한 반응을 하는 과정에서 뇌의 여러 영역이 활성화되거든요. 저녁에는 10분간 명상이나 깊은 호흡을 해보세요. 스트레스는 뇌 건강에 최대적이거든요.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뇌의 해마 부분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 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명상이 어려우시면 단순히 깊은 호흡만으로도 충분해요. 4초 동안 들이마시고 4초 동안 참고 4초 동안 내쉬는 것을 10번 반복해 보세요. 이런 규칙적인 호흡이 뇌파를 안정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준다고 알려져 있어요. 주간 루틴도 중요해요. 일주일에 3회는 근력 운동을 해보세요.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들이 많아요. 스쿼트 10개씩 3세트, 벽 푸시업 10개씩 3세트, 플랭크 30초씩 3세트 정도면 충분해요. 탄력 밴드를 이용한 운동도 좋아요. 탄력 밴드로 팔 운동, 다리 운동을 하면 근력 증가뿐만 아니라 균형 감각도 기를 수 있어요. 근력 운동이 인지 기능 향상에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최근에 많이 발표되고 있어요. 일주일에 2회는 새로운 활동에 도전해 보세요. 새로운 요리 만들어 보기, 새로운 길로 산책하기, 새로운 게임 배우기, 새로운 취미 시작하기 같은 것들이요. 뇌는 새로운 자극을 받을 때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특히 음악 활동을 추천해 드려요. 악기 연주, 노래 부르기, 새로운 곡 배우기 같은 활동들이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자극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피아노나 기타 같은 악기가 어려우시면 간단한 리듬, 악기나 노래 부르기부터 시작해 보세요. 식단 관리도 매우 중요해요. 지중해식 식단과 대시 식단을 결합한 마인드 식단을 추천드려요. 이 식단은 여러 연구에서 심혈관 건강뿐만 아니라 인지 기능 보호에도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 3회 이상 생선을 섭취하세요. 특히 연어, 고등어,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 뇌 건강에 매우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매일 견과류 한 줌 정도를 드세요. 호두, 아몬드, 땅콩 같은 견과류에는 뇌 건강에 좋은 비타민 E와 건강한 지방이 풍부해요. 다만 칼로리가 높으니까 너무 많이 드시지는 마세요. 색깔이 진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세요. 블루베리,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 토마토 같은 것들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뇌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돼요. 반대로 줄이셔야 할 음식들도 있어요. 가공식품,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 트랜스 지방이 들어간 음식들은 뇌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특히 당분이 많은 음료수나 과자류는 가능한 한 줄이시는 것이 좋아요. 수분 섭취도 중요해요. 하루에 물 6-8잔 정도는 마셔주세요.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수분을 필요로 하는 장기거든요. 탈수가 되면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제 누구에게 더 주의가 필요한지 위험 요인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분들은 고혈압이 있는 경우예요. 혈압이 지속적으로 높으면 뇌혈관에 손상을 줄 수 있고 이것이 혈관성 치매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특히 60세 이후에는 혈압 관리가 더욱 중요해져요. 두 번째는 당뇨병 환자분들이에요. 당뇨병은 알츠하이머병의 위험을 2-3배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혈당이 높으면 뇌혈관과 뇌 조직에 손상을 줄 수 있거든요. 세 번째는 흡연자분들입니다. 흡연은 뇌혈관을 손상시키고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을 방해해요. 금연하시면 뇌 건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개선에도 큰 도움이 돼요. 네 번째는 교육 수준이 낮거나 평생 동안 정신적 활동이 적었던 분들이에요. 이런 경우를 인지 예비력이 낮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어서라도 새로운 학습과 정신적 활동을 시작하면 충분히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다섯 번째는 가족력이 있는 경우예요. 부모나 형제 중에 치매 환자가 있다면 위험도가 높아져요. 하지만 유전적 요인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치매에 걸리는 것은 아니에요. 적극적인 예방 관리를 통해 위험도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약물 관련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일부 약물들이 인지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특히 수면제나 항불안제를 장기간 복용하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해서 복용량이나 복용기간을 조절해 보시는 것이 좋아요. 항콜린제 계열의 약물들도 주의가 필요해요. 이런 약물들은 감기약, 알레르기약, 일부 위장약에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 가지 약을 동시에 드시는 분들은 약사나 의사와 상담해서 약물 상호작용을 확인해 보세요. 우울증도 인지 기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우울증이 있으면 집중력, 기억력, 판단력이 모두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울한 기분이 2주 이상 지속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면 전문의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아요. 영양 결핍도 주의해야 해요. 특히 비타민 B12, 엽산,
비타민 D 결핍은 인지 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어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이런 영양소 수치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어요. 수면 장애도 중요한 위험 요인이에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뇌에서 노폐물을 제거하는 기능이 떨어져요.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수면이 뇌 건강에 매우 중요해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정상적인 노화와 병적인 인지 저하를 구별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요. 가끔 깜빡하는 것과 심각한 기억 문제는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안경을 어디 뒀는지 찾다가 나중에 찾는 것은 정상이지만, 안경이 뭐 하는 물건인지 모르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는 것은 정상이지만,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을 받아보세요. 신경과나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정확한 검사를 받을 수 있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상식들에 대해서 바로잡아 드릴게요. 첫 번째 오해는 나이 들면 모두 심한 기억 상실이 온다는 생각이에요.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상식이에요. 정상적인 노화 과정에서는 처리 속도가 조금 느려질 수는 있지만 심한 기억 상실은 나타나지 않아요. 많은 노인분들이 인지 기능을 잘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살아가고 계세요. 실제로 연구를 보면 대부분의 노인들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기억 문제를 경험하지 않아요. 물론 새로운 이름을 외우는 것이나 복잡한 계산을 하는 것이 젊을 때보다는 어려워질 수 있지만 이런 변화는 정상 범위 내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두 번째 오해는 기억 훈련만 하면 치매가 예방된다는 생각이에요. 물론 인지 훈련이 도움이 되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앞서 말씀드린 핑거 연구에서 보듯이 운동과 영양관리, 사회적 활동을 포함한 다중중재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입증되었어요. 뇌 건강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 아무리 퍼즐을 많이 풀어도 운동을 하지 않고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다면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어요. 반대로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사회활동을 활발히 하면서 적절한 인지 자극을 받으면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세 번째 오해는 후각 저하는 별 문제가 아니다는 생각이에요. 많은 분들이 냄새를 잘 못 맡는 것을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만 생각하시는데 이건 위험한 생각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복적인 측정에서 급속한 후각 감퇴는 향후 인지 저하 위험을 예측하는 중요한 신호예요. 특히 다른 인지 증상과 함께 나타날 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고요. 네 번째 오해는 걸음이 느려지면 단순히 관절 문제일 뿐이라는 생각이에요. 물론 관절염이나 근력 약화로 인해 걸음이 느려질 수도 있지만 보행 속도 저하가 뇌 기능 저하와 독립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특히 걸으면서 동시에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어려워졌다면 이건 단순한 관절 문제가 아니라 뇌의 집행 기능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 걸으면서 대화하기가 어렵거나 걸으면서 계산하기가 어려워졌다면 주의가 필요한 거죠. 다섯 번째 오해는 유전적 요인이 있으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에요. 가족 중에 치매 환자가 있으면 나도 언젠가는 하면서 체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유전적 요인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치매에 걸리는 것은 아니에요. 생활습관 관리를 통해 위험도를 상당히 줄일 수 있거든요. 실제로 연구를 보면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분들은 유전적 위험이 있어도 치매 발병률이 현저히 낮다고 나와 있어요. 여섯 번째 오해는 약만 먹으면 된다는 생각이에요. 현재까지 치매를 완전히 치료하는 약은 없어요. 일부 약물들이 증상 진행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에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예방이에요.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 뇌 건강을 미리 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오늘 영상의 핵심 내용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60대 이후에 주의해서 봐야 할 4가지 신호가 있어요. 첫째, 새로운 학습 능력과 최근 기억에 문제가 생기는 것. 둘째, 처리 속도와 집행 기능이 저하되어 의사결정과 멀티태스킹이 어려워지는 것. 셋째, 보행 속도가 현저히 감소하거나 불안정해지는 것. 넷째, 후각 기능이 저하되어
냄새를 잘 구별하지 못하는 것. 이런 변화들이 단순한 노화인지 주의가 필요한 신호인지 구별하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여러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기 시작한다면 전문의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아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더라도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충분히 예방하고 지연시킬 수 있어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운동, 영양관리, 인지 자극, 사회적 활동을 포함하는 다중중재예요. 매일 15분씩 투자해서 뇌 건강 루틴을 실천해 보세요. 아침 스트레칭과 빠른 걷기, 점심시간 인지 훈련, 오후 사회적 활동, 저녁 명상이나 깊은 호흡, 그리고 일주일에 3회 근력 운동, 2회 새로운 활동 도전까지 더하면 더욱 좋고요. 식단도 중요해요. 지중해식과 대시식을 결합한 마인드 식단을 따라해 보세요. 주 3회 이상 생선, 매일 견과류 한 줌, 색깔이 진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시고 가공식품과 당분이 많은 음식은 줄여보세요. 특별히 주의해야 할 분들이 있어요. 고혈압, 당뇨병이 있거나 흡연하시는 분,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더욱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 약물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해서 인지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잘못된 상식들을 버리시는 것도 중요해요. 나이 들면 모두 기억 상실이 온다거나 기억 훈련만 하면 된다거나 후각 저하는 별 문제가 아니라거나 유전적 요인이 있으면 어쩔 수 없다는 생각들 모두 잘못된 상식이에요.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오늘부터 20분 걷기를 약속해 주세요. 집 주변을 걸어도 되고, 계단 오르내리기를 해도 되고, 실내에서 제자리 걷기를 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번 주 안에 새로운 활동 하나를 등록해 보세요. 동네 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이라도 좋고, 새로운 취미 클래스라도 좋고, 봉사활동이라도 좋아요.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서 새로운 자극을 받는 것이 뇌 건강에 정말 중요하거든요. 세 번째, 오늘 저녁부터 오늘 일기를 써보세요. 긴 일기가 아니라 오늘 있었던 일을 시간 순서대로 간단히 적어보는 거예요. 누구를 만났는지, 뭘 먹었는지, 어떤 기분이었는지만 써도 충분해요. 이런 변화들을 실천해 보시고 효과가 있으시면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또한 가족이나 친구 중에 이런 증상들이 보이는 분이 계시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조기 발견과 적절한 관리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60대 이후 꼭 챙겨야 할 영양소와 건강검진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볼 예정이에요. 어떤 검사를 언제 받아야 하는지, 어떤 영양제가 정말 필요한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뇌 건강과 행복한 노후를 위해 더욱 유익한 정보들을 계속 준비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